자, 안녕하세요. 자, 9월 29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 오늘 길지 않게 좀 간단히 핵심적인 내용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리바운드 가능성 보고서 계속 좀 언급을 해왔는데, 힘듭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뭐가 이렇게 힘들게 할까? 몇 가지 좀 포인트만 짚어보고 시간도 길지 않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급 보면은 외인들 선물 한 8,000개 매수를 했는데 현물도 마지막에 2,200으로 나오는데 초반에 좀 매도한 게 있다 보니까 매수를 꽤 했죠. 기관들이 열심히 매도를 해댔습니다. 외인들은 뭐 홀도 매수하고 풋도 매도하고 상방 베팅을 계속 늘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저께는 화요일 날은 반등 가능성을 놓고 봤는데 반등 못 하다가 수요일 날 충분히 반등할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반등 못 했죠.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짚어봅니다. 이유. 왜 반등을 못 했을까? 첫 번째, 수급, 수급적인 측면, 연기금, 쓰레기짓. 진짜입니다. 계속 오늘도 오후에 개쓰레기짓 하는 바람에 빠질 때마다 외인들 저기 연기금 매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추매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어제에서 오늘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2시부터. 2시부터 지수 밀리니까 아마 이게 스탁론부터 시작해서 개인들 투매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이게 왜 오늘 그렇게 나왔을지는 정확하게 뭐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딱 2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2시부터 이게 개인 수급이었어요. 그러면은 개인 수급과 연기금 물량이 같이 좀 맞물려 있었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투매성 물량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막판에 종가도 내려놓은 것은 개인들 신용 반대매매 회피용 물량들이 오늘도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신용 반대매매 금액이 한 6,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꽤 나갔을 테고 장중에 나간 거 포함하면 내일도 아마 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것도 뭐 언론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역대급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간 상황이에요. 아우성들이죠. 완전히 난리도 아니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렇게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오늘과 같은 모습이 오늘 분명히 반등했어야 될 상황인데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수급을 분석을 해보면 무슨 정책? 신용 반대매매, 반대매매, 유예 정책, 유예. 금융당국에서 반대매매 하도 나가서 아우성이니까 이거 유예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증권사마다 지금 하루 연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조건도 아니야. 이틀 뒤에 반대매매 나갈 걸 3일 뒤로 연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도구로 작용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오늘 다 나갔으면 되는데 오늘 안 나가고 내일 나간단 말이지. 그럼 막판에 저 밀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 아이씨, 좆됐네. 집어 던지는 거지. 오전 분위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주요하게 크게 작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중에 수급의 변동성을 보면은 그 시간대에 미선물이 중국이 밀리고 미선물이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위클리 만기란 말이에요. 위클리 만기예요. 위클리 만기를 놓고 보면은 일부 상방이지만 누적으로는 그다지 위로 올라가는 걸 원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푼 매도가 많지만 콜 매도도 많아서 어느 정도 가둬놓고 끝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러하니 어찌합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지랄하고 연기금은 끝까지 배신 때리고 개 쓰레기 짓을 했습니다. 이 새끼들은 오전에 이거 매수하다가 10시 반부터 11시부터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오후에는 그대로 수급 변동성이 지수변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을 외인들한테 조금 갖다 바친 거지. 위클리 조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연기금은 개쓰레기 짓 했다. 외인들한테 오늘 조금 갖다 바쳤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미들 힘들게 한 것은 연기금이란 말이에요. 올해. 연기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연기금이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연기금 수급 행태, 이거 대한민국 연기금 아닙니다. 저 외인들 꼬봉이에요. 꼬봉. 진짜. 더 이상의 심한 욕은 하기는 어렵지만 개쓰레기 짓 하는 거 외인들 꼬봉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외인들 매도한 것보다 연기금 매도가 올해 더 많았습니다. 주식을 채워 넣어야 될 비중이 15%, 16.3%라고 하는데 지금 15.2%, 2%인가? 그렇게까지 내려왔다고 하죠. 1%를 채워야 되는데 1%만 해도 10조 원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도 여전히 계속 저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과연 올해 수급이 들어올지
저 상황인데 분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왜 안 들어오는지, 뭐 때문인지 나중에 밝혀지겠죠. 나중에 밝혀지겠죠. 자, 일단 뭐 다른 매크로 변수들이 주요한 게 있어요. 매크로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힘겹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내적인 수급 변수 측면에서 보면은 연기금이 지금까지 계속 최악의 수급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정말로 더 이상 제가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매일같이 개쓰레기 짓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수급 분석하면서 보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왜 그럴까요? 연기금이 대한민국 연기금일까요? 1000조 원 자랑질하더니 900조 원이라고 표현하고 매일같이 저짓거리 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 나중에 밝혀지겠죠? 밝혀지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인지.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10월에 8명의 CIO가 만기를 두고 있는데 얘네들이 복지부동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들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해 줬는데 뭔가 있어서 그런 건지 등등 잘은 모르겠습니다. 연기금 이사장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9월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저짓거리 하고 있으니 자랑질만 900조 1000조 자랑질만 해야 되지 뭐 하고 있냐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리스크 테이킹 하기 위해서 아직은 주식 매도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시장에 있어 오면서 연기금이 저런 행태 보였던 적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강면후기가 진짜 시에로 와가지고 이렇게 지랄 떨 때 엄청나게 제가 씹어냈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여도가 낮으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욕하는 이유를. 근데 관여도가 낮을 수 없잖아. 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인데. 뭐 폰지 사기 수준이지 뭐 그다음에 지금부터 보면은 돌려막기지. 규모가 크고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것뿐이지.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운영 방식과 함께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러합니다. 제발 좀 언제부터 정신 차릴런지. 직무유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자, 환율도 사실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을 때는 NDF 환율로는 적어도 한 16원 이상 하락을 해서 시작할 것 같아 보였는데, 종가상으로는 결국엔 1430원 마이너스 1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양봉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죠. 이 장마판에 올라오면서 이게 지금 연두색이 환율인데 개파락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15원 정도 하락 시작할 거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도 아니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1원 정도로 어제 종가 대비. 뭐 지수도 저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개인들 투매도 많이 나오고. 자, 이 상황에서 자, 몇 가지 수급적인 포인트 체크를 좀 해봅니다. 첫 번째, 외인들 선물.
선물이 어제 저점 이후로 외인들이 19,000개 정도를 아니요, 12,000개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어제 외인들이 저점이 5,300개, 마이너스 5,300개 정도였는데 7,000개 이상 플러스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겁니다. 12,000개를 매수를 한 거죠. 이상 매수한 거죠. 마이너스 5,300에서 플러스 7,000이 됐으니까. 자, 거기에 플러스 오늘 수급을 보면 뭐예요? 8,000개를 매수했어요. 그럼 뭐예요? 어제 저점 대비해서 2만 개를 매수한 거예요. 지수 변동성 어느 구간에서 어제 저점과 지금 오늘 고점 놓고 보면 아침이니까 오늘 고점 사이에서 2만 개, 2만 개, 2만 개. 자, 그리고 어제도 콜 매수가 있고, 이것만 해도 어제 12,000개 저점에서 매수하고 오늘 갭 떠서 횡보하면서 간 것만 해도 외인들은 선물로 수익이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매도를 안 했어.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으면 또 이해를 할 텐데 매도가 많이 안 나왔어. 그럼 뭐 때문에 여기서 빠졌을까를 고민해 보는데 아까 그겁니다. 연기금 매도하고 개인들 투매 물량. 자, 두 번째, 오늘 외인들 콜 매수. 어제도 콜 매수 있고 오늘도 50억 이상. 자, 물론 이게 100% 맞는 수급 행태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 오늘 지수의 모습 결국에는 종가상 어제 종가 부분으로 마감을 했죠. 잘 양봉 만들어서 올라가다가 그죠? 보면은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다 올랐는데 상생이 마이너스고 대만도 오르고 니케이도 오르고 상해는 약보합 마감을 하고 상해하고 항생만 마이너스로 마감됐네. 이렇게 마감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내일 이제 패턴을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좀 밑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죠. 어떤 모습. 내일 추가로 하락을 할 것이냐. 오늘 미국장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내일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낙폭 정도에 따라서. 전저점 이탈할 거예요. 전저점 이탈하면은 2100포인트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2100이 이탈되면서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감소해야 될 가능성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한 2%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아래꼬리 달고 아니면 개파락에서 밀렸다가 양봉 올라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미국 시장이 오늘 뭐 1% 넘게 하락한다 그러면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고. 연봉 마감을 했으니 비슷한 패턴으로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라는. 두 번째, 오늘 미국이 현재 뭐 야선은 살짝 강보합권 있으니까 이렇게 밀려서 마감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미국이 S&P 500의 선물을 기준으로 흐름을 보면은 이게 보통 밑에서 양봉으로 올라오면 아랫꼬리 만들고 윗꼬리 만들고 십자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어제 뭐 이렇게
엊그제 화요일날 저녁 방송하면서 라인을 그었었죠. 저항 자리라고. 거기 어제 저항을 받았던 거거든요. 받고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긴 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내려왔지만. 유럽도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또다시 한번 누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봉상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느냐? 십자봉이 나올 수 있겠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왜? 위로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저항이 있으면 당연히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리고 수급 좋거나 다른 변수들이 또 좋아서 치고 장중에 오후에 미국장 오후에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위로 3,770 정도까지 선물 기준으로 올라가 줄 수 있겠죠. 한 1%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종가상 그 정도 올라가서 마감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 준다 그러면은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씨, 된장이지, 된장. 완전. 음봉으로 내려와서 저점 한번 이탈하거나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탈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좀 이탈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갭 떠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은 요 정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길 기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도 투매 물량과 그 상황을 분봉으로 수급을 보면은 이게 밑에 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밑에서 매도 나왔죠, 그죠? 그 자리부터 지수 밀릴 때마다 장중에 연기금 매도가 나왔어요. 이 쓰레기 새끼들. 제가 요걸 좀 심하게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오늘 워낙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막판에 개인들 2시부터 투매성 물량. 코스닥도 똑같아요. 아, 코스닥은 연기금 매도 많았네. 매수가 많았네. 코스닥은 받쳐줬어. 이게 개인들 2시부터 투매가 좀 은근히 많았죠. 막판에. 이거는 내일 반대 매매 회피용 물량이에요. 양시장은 코스피는 일단은 저게 파생 게임과 연관이 크다 보니까 연기금의 물량도 같이 포함이 되고 코스닥은 개인들 워낙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들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연기금이 아니라 이제 저기 투신이나 금융투자 물량들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개인들 코스닥 쪽에 반대 매매 회피용 물량들이 있죠. 그것이 커슬이라고 좀 수급적인 흐름으로는 좀 분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코스피는 그러했어요. 코스피 쪽에 해당이 커요. 코스피 쪽. 수급 분석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우리 정현 방송에서 종목들 몇 가지 몇 개만 체크를 해봤는데도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이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했죠. 연기금이 종목들을 엄청나게 망쳐놨다고.
다 연기금이에요, 보면은. 대부분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연기금을 개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나중에 이유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이유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힘들죠. 반등할 때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저런 모습 만들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오늘 그래도 그러니까 의외의 수급 행태와 함께 지수 흔들리는 모습이라든가 변동성이 만들어지니까 더욱더 힘든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모습이면 괜찮은데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더욱더 힘겹게 만들어 갑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짐작하는 이유만 몇 개 있을 뿐이지 저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이고 대단하신 분들이 하는 행태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900조 원을 운영하는 1000조 원을 운영하는 연기금 행태를 제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제발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거나 쓰레기짓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가 연기금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분명히 그 배경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걸 바가지로 쳐먹을 이유가 아니기를.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같이 맞물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제가 추정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되었거나 수급과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같이 놓고 보면은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못했던 것은 그러한 배경과 함께 오늘 만들어질 수 있는 내일 금요일인데 한 주가 다 지나는 상황인데 만들어질 수 있는 밑그림은 그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떠서 올라가주는 시나리오로 나오기를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들도 빈번히 있었어요. 이게 확 눌러놓고 저점 안 깨면서 갭 띄어서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어,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에요, 충분히. 지나고 나면 꼭 신용이나 미수 같은 물량들 터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탈하더라도 하루 이틀 차이 바로 반등폭이 커지거나 하루 더 시간차를 두고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반등을 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 여기서 진짜 뭐 또 다른 어 변수로서 시장을 교란하거나 악화시키거나 하는 의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혹은 생각하고 있더라도 아니길 바랬었던 어떤 대외 변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심한 변동성으로 아래로 밀었다가 아래 꼬리를 만들거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힘겨운 장세예요. 정말 그 과거와는 다른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고 흐름을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할 정도의 흐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지금의 시장 상황인 거죠.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매수해서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이에요.
올해 연기금이 매도한 금액입니다. 월 단위로 참고하시고요. 당연 매수 상위 종목들의 올해 수익률이에요. 올해 100조가 날라갔다 그러잖아요. 100조 이상.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밀렸으니 당연히 이제 손실일 수 있겠는데, 음, 손실일 수 있겠는데, 손실을 만드는 주요 역할을 했던 주체가 연기금이니까 지들도 이제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지. 열받는 거고. 지들 돈이 아니니까. 월급 받으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해석할 수 있는 그건 거죠. 언제쯤 변화가 생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일부 좀 샀다는 얘기도 들리긴 했는데 그게 얼마나 먹으려고 여기서 진짜 변동성 커져가지고 이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 달러 차트로 보면은 얼마까지 내려온 거야 달러 차트로 보면 10년 바닥권이라 박스권 하란 말이에요. 십수년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달러 차트로. 코로나 저점이잖아. 거의. 이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밀릴 걸 기대하면서 봐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1500까지 다시? 그럼 지수가 이때 저점까지 다시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이냐. 물론 지금 매크로 변수로 볼 때는 심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물론 닥터 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열어둬야 되는 건가? 다시 1400, 1500? 그 얘기죠. 그죠? 다시 1400, 1500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면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밀리면은 2100이 이탈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2100 정도까지. 네,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들 오늘도 정의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보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한없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한 번 더 내려오면 2%대 내려오면 2100이에요. 더 내려오면 이 2100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될 상황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시나리오 중에 저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2100이잖아요. 2%잖아요. 2% 후반이구나. 3% 정도 되는구나. 오늘 미국장의 종가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에서는 아무리 과거의 어떤 하락 패턴들을 복기를 해보더라도 더 추가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놓고 보면 뭐 여기서 중간에 반등은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반등은 나온다고요. 이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나오고 이후에 더 밀리면서 그 다음에 급반등. 이때도 그러했고 이때도 그러했고 시간 텀을 두면서.
얘는 저점 깨지지 않았지만 여기는 한 번에 저점 찍고 급반등을 한 거고 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가파른 환율이 밀리면은 이 정도에서 밀린다 그러면은 이때도 리먼 때도 보면은 이 변동성이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 이 변동성을 시간차를 두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과연 어떻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을 봐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변동성을 주면서 고점을 한번 넘어서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환율이 안정화를 찾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버텀업 방식의 종목만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그 저러한 변수들은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의 변수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작용을 하는가를 좀 체크 점검을 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매크로 변수 쪽에 초점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50년 만에 만들어지는 그동안 그냥 1, 20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하고 체크하고 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힘겨운 상황을 그래서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50년 만에 오는 매크로 차원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아무튼 최소한 이후에 추가 하락을 하거나 이제부터 뭐 시작을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막 계속 무너져서 이렇게 간다? 급하게 빠져야 되는 거지 이때처럼.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보다는 최소한 일정 부분 반등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매크로 변수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분위기를 봅니다. 자, 아무튼 시나리오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오늘 내일 새벽에 뭐 미국장 종가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아, 종목들은 52주 신저가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버텀업 차원에서 종목들 차원에서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고 정말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들이 널려 있는데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종목들을 연기금이 매수를 해놓게 되면은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이 과연 언제부터 그 채워 넣어야 될 물량 1%가 넘어가니까 1% 이상이니까 뭐 나온 자료로는 그러해요. 그럼 이게 10조 원이 넘어간단 말이죠. 뭐 안간의 이야기는 뭐 20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 10조 원 이상의 물량들을 언제부터 매수할 것인가도 이제 주시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시간의 종목들을 뭐 구체적으로 다 오늘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합니다. 시간에 이제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 뭐 상한가 간 애들은 뭐 SCI, 피플바이오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갔었던 거고 대화제약도 상한가 가고 오늘 오후에 지수 밀리다 보니까
푸른 저축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단타로 시가 아래쪽으로 좀 매수를 해서 수익 잘 냈는데 종가상으로 오후에 더 올라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또 수익 잘 냈는데 왜 고점 찍고 올라가다가 윗꼬리로 마감을 했는데 자 뭐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이 있으니까 강하게 움직였던 거 추세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 반등하면은 좀 약화될 수 있는 분위기고 어? 뭐 뭘 볼라 그랬어. 나머지들은 뭐 테마성보다는 개별주 이슈가 강한데 대주산업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디 갔어? 대주산업 곡물은 지속적으로 좀 곡물과 관련된 이슈는 지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주가 좀 대장격으로 강했으니까 이제 무방할 때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도 더 올라갔었죠. 그리고 거래 감소하면서 내려왔으니까 오늘 정의원분 일부 보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라고 했는데 시간으로 좀 강하게 거래량도 많고 좋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올라갈지 음봉으로 누를지는 내일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곡물이나 먹거리 쪽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돼요. 시간에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제 엊그제 화요일 날 제가 일성 신약을 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일성 신약. 네, 어제 음봉으로 마감했다가 오늘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을 시키면서 시간내로는 좀 뭐 오르진 않았는데 흐름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제약이 상한가를 오늘 확 올려쳤는데 자리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대화제약도 내일 지수가 오늘 미국장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뭐 갭 많이 안 뜨면서 살짝 음봉으로 눌리거나 오늘 이처럼 푸른 저축처럼 뭐 개파락을 하거나 밀리거나 그럼 아래 꼬리 살짝 잡아오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다시 하루를 더 놓고라도 양봉 올라가 주는 것을 좀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작든 크든 노려볼 만 하니까 이것도 좀 주시를 해보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 정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트레이딩도 지수가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접근하기는 되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종목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샘플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를 샘플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푸른 저축처럼 어쨌거나 뭐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추세를 유지하면서 잘 단기든 뭐 중기든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을 깨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순간 V자 형태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수 반등을 이용을 해서 눈치 보기를 하다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종목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기는 되게 어렵죠. 어렵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정별이나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이슈 있었던 테마라든가 온 흐름을 좀 더 잘 만들어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얘네들도 거기에 뭐 일부 좀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역배열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과하게 내려왔다든가 과매도 상황이라든가 종목은 괜찮은데 최근 시장 상황 때문에 내려왔더라고 하면은 스윙 이상 관점에서 분할로 아래서 조금씩 매수해 놓고 흐름 보면서 추매를 하고 가는 게 훨씬 좋겠죠. 좋겠죠. 자, 종목별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뭐 가격 종목 리밸런싱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리밸런싱 잘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가격 리밸런싱. 음, 보통 이제 양봉 올라오면은 올라오다가 한 번쯤 올라오면 윗꼬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윗꼬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샘플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로 있다가 윗꼬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윗꼬리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샘플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그렇듯이 윗꼬리들 만들어지니까 일부 축소하고 길어지면은 원목 내려오면은 살짝 부분 추미하고 그런 형태로 가격 리밸런싱 하면서 올라오게 되면 단가 낮추는 효과들도 있고 올라오는데 좀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종목별로는 그런 것들도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좀 그런 방법들도 좀 활용을 해보시고 자꾸 움직임이 없이 계속 지수 흐름에 따라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일단 시황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거고 로봇주들은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좀 많이 내려오거나 완전히 바닥권까지 내려온 애들도 있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 중에 그런 애들도 있는데 최근에 로봇주들이 주목받으면서 올라온 애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다 올라오진 않았죠.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애들은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SPG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가 이격 줄이는 모습이고 내려와서 있으면 또 한번 이제 시장 상황 분위기에 따라 또 움직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내려와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SP도 오늘도 밀렸는데 애들은 400에선 잡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참 사실 속상합니다. 잘 만들어 가다가 올라오다가 툭툭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뭐 이제 중장기 흐름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로봇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계속 나오는데 지금의 시황 때문에 밀리던 종목과 섹터들의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향후 성장성과 계속 나왔었던 이전에 이 시황이 이렇게 이전에 계속 언급이 되고 성장성이 언급이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 많이 나왔던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저렇게 밀렸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지금 시황 때문에 밀리는 거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올라올 때는 금방 올라오거든요. 금방 올라와요. 수급이 든단 말이죠. 단지 시황 때문에 못 올라오거나 밀려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한 좀 생각하면서 면밀히 그 흐름과 트렌드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과 섹터별 종목도 흐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워낙 시황 때문에 종목들이 신저가 만들고 52주 신고가 찍는 종목들이 엄청난 부지기수 나오잖아요. 거래 없이. 거래 없이. 그리고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이러한 패닉셀과 하락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세 번, 네 번,
일부 이거 빼더라도 5번, 6번. 심하게 나온 것만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온 거란 말이에요. 1년 사이에. 이거는 지금 우리 지수 역사상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나 보면은 횟수로 보면은 저는 처음이라고 봐요. 횟수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뒷작업한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가 여기서는 못 하겠고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페니셀 만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이제 보자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S&P 500 기준으로 96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96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지금 이게 지난 권색이 2번 하락이거든요. 이번 하락처럼 만들었었던 케이스가 몇 번 없다는 거예요. 96년 동안에. 지금이 얼마만큼 힘겹고 힘겨운 장세라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들이거든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지금 개인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외인들도 다 힘든 상황이에요. 수급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서 저런 모습 나오면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매크로 변수들이 일정 부분 해결하면서 투심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이 데이터가 그런 걸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나만 힘들까가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기관들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기관들은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친구들이거든요. 마켓 타이밍을 노려서 매크로 변수들의 분석을 심도 있게 하죠. 그래서 제가 아 텔레 쪽에서 계속 정보들을 좀 공유하고 이제 매크로 변수들 저도 이제 최근에 공부 많이 하면서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풀려가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의 상황이 말씀하셨더니 나만 힘든 게 아닌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닌 거죠. 모두가 다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슈퍼개미들하고 안 힘들겠어요? 그들도 지금 뭐 죽을 맛인 거죠. 왜 종목들이 다 신저가 가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다 힘든 거죠. 그들은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버티고 견뎌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면은 그들의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버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트레이딩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충분히 뭐 병행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개인 상황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병을 해도 좋고 견디셔도 좋고 물론 이제 병행하면서 저도 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만 시황만 받쳐줘도 병행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좀 더 종목들 이어가기가 좋죠. 반등만 시황만 받쳐주고 반등 나오면 종목들은 튀어 올라갈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도 많이 있죠.
환경만 괜찮고 시장 상황만 괜찮으면은 어느 순간 급등하거나 V자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 많거든요. 코로나 때도 많이 보셨잖아. 패닉셀 나오자마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들 움직임도 많이 보셨잖아 지금까지. 그럴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상황들을 좀 지금은 노려볼 만한 상황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녁 방송은 마무리할게요. 좀 힘든 시간의 연속인데 그래도 같이 좀 잘 견뎌가 보도록 합니다. 시간은 분명히 저는 변동성을 이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되시고 내일 금요일 내일은 좀 미국 시장이 오늘 잘 받쳐주고 좋은 모습 나와주길 좀 기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